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언젠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순간 좀 멈칫하게 됐거든요. 내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지 또 누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같은 질문 여러분께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SNS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톡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여러 개의 단톡방.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안부가 궁금해지는 사람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또 대답한다는 것, 이 내 소중한 시간의 일부를 기꺼이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과 같고, 또 안부를 서로에게 묻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만난 분이 있으신데요. 문득 그분의 안부가 궁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아주 많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방송국에 오셨는데 우연일까요? 정말 제 안부를 물으셨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긴 하지만 참 따뜻한 일 아닌가요? 오랜만에 그분께 전화를 드렸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묻는다는 것,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조금 더 내줘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7월 9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는요. 자, 먼저 주요 뉴스 정리를 해드린 후에 이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카고에 오래전에 계셨던 사모님이시죠. 그런데 이 책을 저술하셨고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그런 책이 됐습니다. 이 저자이신 이해실 사모님께서요, 시카고를 가끔 방문하시는데 이번에 또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소식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이 미국은 어제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서 이틀 연속 대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추가 상선 공격 시 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추정이 되는 이미지 또 영상들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이란의 상선 공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란이 받게 될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이란을 겨냥해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전날에도 이란의 해안 레이더 기지 등 80개가 넘는 표적을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6일과 7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카타르 국적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사우디아라비아, 라이베리아 국적의 유조선 등 이 상선 3척을 공격을 했고요. 이는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미국이 또다시 이란에 공습을 가한 것이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오히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재차 강조하고요. 이란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처럼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 유가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어제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달러 2센트로 전장 대비
5.20%가 올랐습니다. 이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달러 52센트로 전장 대비 4.37%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면서 제동을 걸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미국 남부 국경 그리고 멕시코 곳곳에 출생 시민권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고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000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되고 있고 이후에는 가족 전체가 뒤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월드컵 16강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8강 진출국이 확정됐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아르헨티나, 모로코가 8강에 진출하면서 오늘 오후 시카고 시간으로 이 저녁 6시에 보스턴 스테디움에서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한편 이 저스틴 비버도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BTS와 마돈나, 샤키라 등이 하프타임 쇼 공동 헤드라이너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FIFA는 이번 하프타임 쇼를 통해서 $1억 모금을 하고 이를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또 축구 훈련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배우죠. 이 윤여정 씨가 에이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어제 발표한 제78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 배우 윤여정이 영화 부문 최우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정 씨는 2021년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았고요. 이번에 에미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78회 에미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4일 로스앤젤레스 피카악 극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갤럽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1%가 현재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나 오젬픽 등을 복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이 복용이 한 번이라도 이를 복용해 본 사람들의 비율이 15%에 달하고 있어서 전례 없는 이 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과 노스사이드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면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8분경 에반스턴에서 북동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미시간호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하일랜드파크, 스코키, 글렌코, 윌맷 또 시카고 북부 지역 주민들의 진동 감지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규모 2.9는 비교적 약한 진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다행히 인명이나 심각한 시설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풀아웃 컨퍼런스가 이 사우스 베링턴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있게 됩니다. 4시부터 접수가 시작되고요. 이 컨퍼런스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로 선교회 주최 시카고 연합합창제가 7월 12일 주일 오후 6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찬양으로 희망을 또 사랑으로 회복을 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합창제에는 시카고 장로성가단, 예울림 여성합창단, 시카고 기독청년연합,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 시카고 한인 합창단,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 등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수익금으로는 천국열쇠 교도소 선교회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2026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카고 마라톤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라톤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마라톤 경기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상징적인 이 마라톤 경기는요, 오는 10월 11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미 경주 일정 등이 공개돼 있었는데 이 사전 행사들도 그에 앞서서 많이 열리게 되죠. 일단 경기에 앞서서 이 에봇 헬스 또 피트니스 엑스포도 열리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는 시카고 마라톤 상품과 최신 러닝 신발, 의류 영양제, 기술 제품 등이 선보이게 됩니다. 3일간의 연례 행사죠. 이 행사는 무료이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라톤 팬들, 또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등록된 러너들이 이 레이스 당일 전에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월 10일에는 이 러너들이 시카고 다운타운을 가로지르는 3.1마일 코스를 마라톤 본 대회에 앞서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본 대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1일에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또 곳에 따라 흐려지는 곳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 83도, 최저 69도.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77도, 최저 68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80도, 최저 69도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 90도대의 무더위가 한 차례 더 시카고에 올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78도, 체감온도 벌써 86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책 잘 알고 계시죠? 이 책의 저자이신 이해실 사모님께서 시카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성경을 연대기 역사순으로 재배치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 책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시카고는 몇 년 만에 오신 게 되나요? 그저 자주 2년 전에도 왔다 갔고 이렇게 하는데, 네. 시카고는 사모님께는 고향과 같은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미국에 제가 살은 게 한 16년 이렇게 살고 지금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향 같은 곳이죠, 시카고가. 그렇죠. 네, 남편이 네네. 이제 공부하러 트리니티에 오셨을 때 92년도에 왔었으니까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밀워키 길이라든지 던지 마켓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여기 가끔씩 올 때마다 새록새록합니다. 고향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번에 시카고를 방문하시게 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이제 영어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강사를 좀 키울 수 있을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영어로 하는 전문 강사 스쿨, 이게 또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학교 시스템 같아서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것들 등등 좀 일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카고에는 지부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생터 성경사역원 원장으로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시카고의 지부를 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부 창립 총회를 하기 위해서 밑작업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또 광고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작업을 위해서 시카고 이번에 네, 특별히 네. 오셨는데 네. 언제쯤 탄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저 한두 달 안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부 창립한다고 제가 일일이 다 가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또 계기가 돼서 오게 돼갖고 아주 행복합니다, 저도. 그러시군요. 사역을 너무 활발하게 여러 가지 하셔서 여쭤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한국은 물론이고 미주 지역 또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교육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보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급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지금 사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정말 제가 기획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끌려왔다. 하나도 네. 기획한 게 없는데
한 땀 한 땀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메릴랜드 베델교회에서 이게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베델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요청을 하시고 해서 한국의 온누리교회 또 그 사랑의 교회 여러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다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도 하고 싶다였어요. 네. 나도 가르치고 싶다. 나도 좀 전하고 싶고 나도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 그래서 다시 성경이 읽어지네 책 말고 강사용 교재를 만들어서 강사용 워크북과 함께 How to Teach를 저는 이제 혼자서 강단에서 쫙 전체를 강의하지만 조각조각 한 번씩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 강사 스쿨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계속 번지면서 이제 13,000명 정도의 강사가 나왔어요. 배출됐어요. 그렇습니까? 13,000명. 그 13,000명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코스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교육받거든요. 강사 훈련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문 강사 스쿨이라고도 말하고 거기에 졸업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55개 정도의 지부가 로컬에서 탄생이 됐고요. 지금 이제 가고 지부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한 2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쓰임 받고 있고 강사가 현지인으로 현지인에게 강의를 하는 현지인 강사 스쿨, 네팔 스쿨, 미얀마 스쿨, 그다음에 네. 중국어 네, 이런 언어들이 현지인들에게 현지인이 강사로 훈련을 해가지고 사역을 일으키는 그런 데까지 지금 세팅이 됐는데 여러 언어가 지금 동시에 그렇게 강사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물론 성경이 읽어지는 한 20개 정도 언어로 다 번역이 됐는데 그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생님이 그 나라 언어로 가르칠 수 있는 현지 선생님이 네. 그래야 현지화가 되는 거잖아요. 선교의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네.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사역이 그냥 퍼져나가서 계획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끌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메릴랜드 베델교회 계실 때 그 시절에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성경 일독학교 준비하시면서 집필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잘 아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지금 이렇게까지 네, 그러게 말이에요. 성장을 해서 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역이다라고 밖에 네, 고백할 수가 맞습니다. 없는데요. 사모님 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그 사역원도 설립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사역원 이 안에서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 모든 것들이 교육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름부터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네.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고 그걸 줄여서 생터 성경 사역원 네, 이렇게도 쓰는데요. 이제 이 생터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어떤 분은 샘터 미음 받침을 생각하시는 저희가 분들도 익숙하니까, 네네. 센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생물 용어인데요. 이응 받침이에요. 생명, 네. 생장점. 네, 모든 생명체는 생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장점이 터져야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잖아요. 씨를 심으면 탁 터져서 그다음에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점점 번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탁탁 그 다음 단계로 터져나가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진리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맨 앞에부터 저는 신화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빅뱅 이론, 진화론 이런 과학 공부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나도 모르게 이게 쇠뇌를 당한 교육을 받았는데 교회만 오면 성경만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부터 신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뭐 그거를 먹어서 뭐 우리가 뭐 죄를 짓게 됐다.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 안 만들면 좋았을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따먹고 나니까 또 병주고 약주고 네. 구원한다 그러시고 이런 질문이 일어나거든요. 또 앞부분에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 앞에 보면 뭐 몇백 년씩 살았다 노아홍수 얘기도 있고 막 이런 맨 처음에 뚜껑을 열고 읽으려고 그럴 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성경 신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그리스 신화도 약간 좀 엉뚱한 얘기도 있고 비과학적인 얘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서 성경도 신화인가 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성경을 펼쳐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창조부터 오리진 생명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라는 과학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출발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생명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생명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그거는 뭘 뜻하냐면 창조의 최종 목적이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 최종 목적이 빛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땅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산소가 아니고 최종 목적이 칼슘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하늘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하나님 닮은 녀석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어린이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런 말을 네. 많이 쓰는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서 시작하신 거였던 거예요. 나 닮은 형상 갖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형상 중에 특징이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 생명 닮은 녀석, 하나님 닮은 녀석. 네. 그 목표로 시작한 생명일이 결국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재료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단독 아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가 돼서 흘러내리는 히스토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의 최초의 정점은 바벨론 제국의 발흥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나오고 사람이 공동체가 되다가 국가 공동체가 돼서 제국으로 번지는 제국주의 역사라고 하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인 유형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세기 12장에서 세우셔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제가 지금 던진 historical fact, 이건 팩트이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거든요. 그 팩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으려면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는데 이상하다. 왜 몇백 년씩 살아? 왜 선악간을 만드셔서? 아브라함은 왜 죄를 지었어? 아브라함도 거짓말 슬슬 시키고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야.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곳이 생장점이다. 나는 빅뱅 이론 배웠는데 왜 창조야? 왜 선악간을 만드셨어? 어떻게 몇백 년씩 살아?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어떻게 말이 다 안 통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위가 마치 생명이 있는 식물들이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껄끌껄끌하지만 이상해. 질문도 생겨. 이해가 안 돼. 껄끌껄끌해. 그러나 거기가 탁 터지면서 그 부분 질문하라. 질문하면 그 껄끌껄끌한 질문이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게 해서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일독이 되도록 통독이 되도록 그 한 번이 읽어지도록 성경은 진리구나. 내 생명을 말해주는 거 맞네. 세계사를 담고 있는 거 맞네. 그래서 바로 이 생장점이 이름이 그렇게 터지는 됐어요. 성경 사역원이 네, 성립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특징이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은 K-컬처, K-한류 시대이다 보니까 바로 이런 때 우리가 K-바이블도 있다. K-바이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한 20년은 K-바이블 이끌려갈 20년. 지금까지는 이끌려왔지만 앞으로는 K-바이블 쪽으로 전 세계 다음 세대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재를 개발하고 사역자들을 개발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앞으로 사모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네.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성경은 이해가 돼야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뜻도 모르는 채 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이해가 이건 신화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 읽어지네 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강사 훈련이고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여기 시카고에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1과, 1과, 2과, 3과 이렇게 그 제목만 봐도 다 이거죠.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아파. 이런 제목이요. 12개가 흘러가요. 구약이. 그 제목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강사님들을 여러분 좀 찾아가셔서 네. 배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일이 그거를 안 배우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싶다, 이해하면서 읽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365개의 강의를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게 짧게 찍어놨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새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365 성경 읽기, 365 성경 일독 이런 이름으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아마 나와 있을걸요. 네, 그렇군요.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에 물어봐도.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박또박 앞부분에 이 본문에 대한 뜻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해당하는 장을 읽을 수 있도록 365개 네. 해놨으니까 사용해 보십시오. 일단 들어가서. 이해를 먼저 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맞아. 이해를 이해가 안 못하면 읽기가 어렵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네네. 자료들이 네, 또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고요. 네. 또 앞으로 사모님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저희 시카고 방문해 주셔서 네. 조금 오픈 강의도 해주시고 하시죠. 기회가 네, 되면. 뭐 제가 올 때쯤 되면은 그러면 뭐 어느 교회에서 오픈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워낙 또 스케줄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좀 안 네, 돼.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카고의 뜻이 계시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 전해 네. 주셨는데요. 또 초대석 시간을 통해서도 네. 더 깊은 얘기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경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 아니신가 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저자이신 이해실 사모님 만나 뵙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요, 말씀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깊은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